과메기 고장 구룡포. 바닷가답게 언제나 다양한 생선들을 풍족하게 만날 수 있는 곳이죠. 바로 이곳에 바닷가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국수가 있다는데요. 모락모락 김 올라오는 얼큰한 국물. 추운 날씨에 언 속을 확 풀어주는 그 맛에 손님들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는데요. 뜨끈하니 추위가 싹 녹아내리는 느낌. 어죽이랑 우리 일반 국수랑 중간 형태 같은 그런 느낌. 저 비린 거 잘 못 먹는데 비린 맛이 전혀 안 나요. 비린맛 하면 생선이 떠오르시죠? 바로 이것이 국수에 넣는 생선입니다. 이게 뭔가요? 꽁치예요. 시라국 끓이려고. 꽁치를 넣어도 비린맛이 나지 않는다니 비법이 있겠죠? 한나가 뼈를 추려가 그 버무릴 때 같이 버무려. 이 음식의 정체, 바로 꽁치 당구 국수입니다. 옛날부터 우리 어머니가 이거 하신 지가 한 40년 넘었거든요. 어머니 때부터 이제 그래 해오니 이렇게 저도 배워갖고. 이 식당을 물려주신 어머니가 운영하던 시절엔 뱃사람들이 꽁치 당구국수 한 그릇에 100원, 200원 하던 소주 낱잔을 마시고 뱃일을 나가기도 했다는데요. 보통 사람들 생각할 때는 그냥 된장 넣고 시래기라고 뭐 그냥 이렇게 둥둥 끓이는 줄 아는데 이게 손이 많이 가요. 다시물부터 해봐. 육수에 면을 넣는 일반 국수와 달리 콩나물, 삶은 배추 등 다양한 재료를 된장과 갖은 양념으로 버무립니다. 다진 꽁치를 넣으니 비리지 않을 수 없겠죠. 된장이 비린 맛을 일단 한번 잡아줍니다. 말 그대로 뭐 꽁치 시락국수니까는 꽁치가 좀 많이 당구 들어가고 하니까 꽁치 냄새가 좀 나야지. 이만큼 하는데 꽁치가 몇 마리나 사용되는 건가요? 꽁치가 한 4, 50마리 정도 들어가요. 4, 50마리 한 몇 인분 나올 수 있어요? 100인분? 비린맛 잡는 두 번째 비법. 쌀뜨물. 이제 꽁치의 그 비린 맛을 잡기 위해서 버무린 재료까지 넣고 한 소끔 푹 끓여주는데요. 아직 꽁치 당구국수에 중요한 작업이 남았습니다. 처음엔 꽁치를 육수에 갈아 넣었다면 이번에 다지는 꽁치로는 완자를 빚어 넣는다고 합니다. 뼈채 다져야 구수한 맛이 있어요. 위에 갈면은 좀 물렁거리고 풀어지고 그럼 찰지잖아. 믹서에 갈면 편하지만 맛을 위해 택한 번거로운 작업. 어깨 아파요. 아빠도 이래 해야 제맛이 나니까. 꽁치 당구국수의 당구가 꽁치를 다진다라는 뜻이라는데요. 이 다진 꽁치를 채소와 버무리죠. 그런 다음 동글동글한 완자 모양으로 만들어 뚝뚝 떼어 육수에 넣어줍니다. 그냥 이래 갈아가 하면은 너무 뻑뻑해가지고 이게 표가 나고 표가 별로 안 나잖아. 우리가 그걸 건져 먹는 재미도 있고. 시라국수 두 개 주서. 생선과 국수의 만남. 하루 100그릇 너끈히 팔리는 꽁치 당구국수. 얼큰하면서 구수한 국물에 배춧잎이 시원함을 더해주고 담백한 완자까지. 대를 이어 이 맛을 지키기 위한 수고가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쌀쌀한 바람 부는 날 더욱 생각나는 국수. 100그릇에 넣을 완자를 다지는 정성은 손님들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아침 해장국으로서 멋지네요. 집에서 엄마가 해준 그런 느낌? 꽁치로 이렇게 만든 완자 그걸 이렇게 때려서 먹으면 좀 구수하면서도 시원한 그런 맛 때문에. 너무 맛있어서 숨도 안 쉬고 계속 먹었어요. 국물도 진하고 진짜 담백하고 깊은 맛이 있는 것 같아서 참 좋아요.
된장 넣고 원래 경상 사람 된장 시락국 제일 좋아하잖아요. 근데 꽁치 다대기에다가 국수 넣어 먹는 건 이 집밖에 안 하니까는 얼마나 맛있어요. 뭐 왔다 돼. 끝나고 뭐 겨울에는 뭐 이 정도 같은 간단하게 먹는 거로서는 좋지. 대를 이어 지켜낸 맛, 그 맛에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있어 번거롭고 고단한 작업을 이어갑니다. 어림잡아도 수십 포대의 밀가루. 요새 바쁩니다. 사장님이 밀가루를 너무 잘 써주셔가지고 바쁩니다. 보통 한 번에 밀가루 들어올 때 얼마나 들어오는 건가요? 한 번에요. 뭐 한 100포, 150포 뭐 이렇게.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한두 번 정도 들어오죠. 내가 언제 다 알아? 밀가루만 팔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는 것만. 일주일 동안 국수로 뽑아내야 하는 양입니다. 소금과 밀가루만으로 만들어내는 국수면. 그 1단계는 밀가루 반죽을 만드는 일. 그러기 위해서 반죽에 들어갈 소금물을 만드는 것부터가 첫 작업입니다. 반죽한다고 소금 정제염 넣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페트병이 등장하는군요. 아하, 염도를 확인한 거였군요. 좀 더 넣어요. 한 4바가지 정도 넣어야 돼. 겨울에는 날씨가 차고 바람도 많이 불고 하기 때문에 그 농도 자체를 조금 올려야 돼요. 염도가 낮으면 반죽의 점성이 약해지고 건조 시 국수가 쉽게 얼어서 추운 날씨엔 염도를 올려 이를 방지하는 거죠. 몇 킬로나 한 번 할 때 한 120kg 정도. 그냥 요 코스로 한 55포에서 60포 정도 할 거예요. 이제 소금물과 밀가루를 섞어 반죽을 만들어냅니다. 쏟아져 나온 반죽을 기계가 바로 최대한 얇게 펴내는데요. 이 과정을 8번 정도 반복합니다. 한면의 차이가 느껴지시죠? 드디어 국수가 뽑아져 나오는데요. 많은 양의 국수를 만들기 위해선 이 과정을 몇 차례 더 반복해야 합니다. 이때 반죽의 점성이 떨어지면 면이 끊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수시로 반죽의 상태를 확인하는데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뭉쳐있을 때 이렇게 잘 뭉쳐져야 반죽이 잘 들어요. 반죽과 면 뽑기가 끝나면 바로 이어지는 건조 작업. 건조 막대 한 묶음의 무게가 15kg 이상이라고 합니다. 면과 면 사이의 간격이 일정해야 고르게 건조가 되는데요. 날씨가 습이 많을 때는 조금 넓게 넓고 정상적일 때는 조금 이제 우리가 하는 요 정도 선이 있거든요. 습도가 많고 바람이 없고 이럴 때는 아무래도 간격을 조금 넓히는 거예요. 온도, 습도, 바람까지 상당히 많은 관심이 요구되는 예민한 작업. 전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지만 밀가루를 부어주고 염도와 반죽 상태를 체크하고 국수를 건조장에 이동해 널고 기계의 속도 조절까지 여간 손이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속도인데 속도를 맞춰야 원활하게 빠져나가니까. 밀가루를 다루는 기계다 보니 반죽의 점성 때문에 기계 내부에서 붙거나 걸리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뽑아져 나오는 국수가 일정량 이상 쌓이기 전에 빼내줘야 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밀가루 3포대를 부어주기 전 잔여 밀가루를 말끔히 제거하는 과정까지 직접 해야 하는 일인데요. 이쯤 되니 사람마저 하나의 기계처럼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 정신없어요. 기계는 또 순간 잘못하면 다치고 하니까 기계 작업할 때는 신경을 억수로 곤두서 있어요, 제가. 왜냐면 팔도 안 다쳤고 해서. 이거하고 이게 핀을 18개 받았어요. 아래 위에 다 으스러져가지고. 그래가 더 신경 쓰입니다.
기계 가까이 손이 가는 과정이 많은 탓에 순식간에 일어났던 사고. 10년 경력에도 늘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건조장엔 국수가 차곡차곡 자리를 채우고 바람에 날리는 국수면은 커튼처럼 살랑이며 건조되어 갑니다. 건조장 3면엔 바닷바람을 들였다 내었다 할 수 있는 창들이 나 있는데요. 여러 대의 선풍기는 자연 바람을 순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창문을 여닫으며 바람 조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예 공장에서 잠을 자기 일쑤라는데요. 국수가 방건조하면 좀 천천히 말아야 되는데 너무 빨리 마르면 국수가 쩍쩍 잘라져요. 예민하고 섬세한 건조 과정은 면발의 식감을 결정합니다. 어느새 해가 지고 왜 나오시는 거예요? 5분 전부터 날씨가 추워가지고 날도 많이 찼고 바람도 많이 불고 해서 확인하는. 바람, 습도, 온도까지 미세한 차이가 맛을 좌우하는 국수. 맛을 해보시는 거예요? 맛보는 게 아니고 국수 잘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씹어보면 바삭바삭하고 알잖아요. 식감으로. 예, 깔아주고 하는 그런 건 없네. 작업 1일차 널어놓은 국수는 다음날 2일차 호박 건조시켜 인근 해풍을 머금고 말라갑니다. 작업 3일차 드디어 건조된 국수를 거두는 날입니다. 국수 진짜 잘 말랐네. 겨울에라도 여름만 말랐으면 진짜 죽이네. 잘 말랐으니까 이래 비벼도 이렇게 소리가 나. 기다림의 시간과 정성이 맛있는 국수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말린 국수를 재단하는 과정이 남았는데요. 이 과정만큼은 기계의 힘을 빌릴 수 없는 온전한 수작업입니다. 먼저 성인 남자 키만한 면을 반으로 끊어주고 A형 잡구로 포장면 길이만큼 대략 5등분으로 재단하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제 손으로 묶고 올리고 해야 되니까 또 칼날도 조심해야 되고 손이 많이 가는 직업이다 보니까 힘들죠. 까다롭고 힘든 과정을 반복해야 하는 작업. 그러다 보니 인근 8곳이 있던 국수 공장은 하나 둘 사라지고 이곳 한 곳만 남았다는군요. 재단할 때 이거를 그냥 누르는 게 아니고 이 손가락으로 맨 끝에 거를 당기면서 튕겨가지고 이걸 다 이렇게 잘라내거든요. 손가락이 뻑뻑해지지. 자고 나면 잘 안 움직이고. 손이 얼얼하고 뻐근해질 정도로 재단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20kg짜리 60포대의 밀가루는 국수가 되어 차곡차곡 쌓입니다. 드디어 3일간의 작업 마지막 단계 소분. 포장하는 과정만 남았습니다. 정량으로 포장된 국수가 되면 전국 각지에서 주문한 소비자들에게 보내지게 되죠. 건조 과정 중 습도 변화로 면 굵기가 미세하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600g 한 가지만 해요. 묶으면 소면이든 중면이든 칼국수든. 네, 20개짜리 하나 하는 게 나아요. 이름하고 주소하고 문자 주시고 제 같은 경우에는 드시는 분들이 계속 찾아주시는 비율이 높아가지고 아무래도 조금 나아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국수 공장을 하면서 늘 바라는 게 있다는데요. 나중에 재단 작업에서 포장해가지고 이제 손님들한테 놨을 때 아, 이 면발 괜찮네 라는 그런 소리도 듣고 싶고 또 면발이 또 신경 쓰나 그만큼 또 말리다 보면 손님들도 안 하시고